근데 여기서도 더 문제가 되는 건 환자 동의 없이 맹장을 제거하는 수술이 같이 진행이 됐다는 거지. 아 그래? 그건 그냥 무단 시술 아니야? 맞아. 신해철 씨가 수술 후에 계속해서 복통을 호소를 했는데 그래서 다시 입원을 하게 됐거든. 그러는데 안녕하세요. 닥터앤 로이어. 안녕하세요. 대의비의원 인천 9월점 대표원장 이태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옆에서 법적인 관점으로 옆구리 찌르는 아내 변호사 나희정입니다. 네, 오늘은 닥터앤 로이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말 무거운 주제입니다. 뭔데? 나 아직 못 들었는데 뭔데 이렇게 무섭게 얘기해? 바로 마왕입니다. 마왕? 신해철? 맞아. 오늘 닥터앤 로이어 두 번째 사건은 바로 마왕 신해철 씨 사건이야. 그 사건은 뉴스에서 본 것 같긴 한데 정확히는 잘 몰라.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최악의 의료사고로도 볼 수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서 신해철 씨가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었는지 충격적인 사건 한번 시작해볼까? 오늘도 사건 개요부터 알려줄게. 신해철 씨가 2012년에 위밴드 수술이라는 걸 받아. 위밴드? 이 위밴드 수술이라는 건 지금으로 따지면 위고비랑 똑같은 거야. 위밴드 수술을 받고 나면 식욕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어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좋은 거지. 그런데 2년 동안 잘 지내다가 2014년에 유착이 생겨서 이 유착을 해결하는 수술을 다시 받게 돼. 어떤 수술을 받았는데? 이 유착을 떼어내는 수술이었는데 문제는 이 수술 자체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위 절제가 같이 이루어졌다는 거야. 환자 동의를 받지 않고 위를 떼어냈다는 거야? 보호자 설명도 없었고. 그건 그냥 무단 시술 아니야? 맞아. 신해철 씨가 수술 후에 계속해서 복통을 호소를 했는데 그래서 다시 입원을 하게 됐거든. 그랬는데 기본적인 혈액 검사나 CT 촬영도 하지 않고 계속 진통제만 주게 된 거야. 보통 이런 큰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 전후로 CT 촬영을 해서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은지 괜찮은지 확인을 꼭 하거든. 그런데 진통제만 주다가 그냥 퇴원을 시켜버린 거지. 그런데 퇴원 후에도 복통이 계속되니까 결국 심정지가 오고 그래서 응급수술을 받게 됐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 거야. 폐혈증이 와서 사망까지 이르게 된 거지. 말도 안 돼. 아니 수술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대응이 너무 엉망인 거 아니야? 근데 벌써 놀라긴 일로. 더 중요한 건 이 의사의 이력이야. 이 이력이 더 충격적이야. 이 의사 사실 신해철 씨 사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의료사고로 고발이 됐던 사람이야. 여러 차례? 그건 몰랐네. 그러니까 2014년에 또 다른 60대 환자 수술이 있었어. 이 사람은 혈전 제거 수술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수술 과정에서 혈관에 손상을 입히고 사망까지 이르게 된 거야. 근데 여기서도 더 문제가 되는 건 환자 동의 없이 맹장을 제거하는 수술이 같이 진행이 됐다는 거지. 그때도 실형을 받았다는 것 같아. 그래? 실형까지 받은 이력이 있었던 의사인 거야? 그러니까 신해철 씨 사고에도 사후 관리가 잘 안 되고 동의 없이 수술이 진행됐었잖아. 이런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 그건 과실이 아니라 그냥 고의에 가까운 무책임 아니야? 그래서 실제로도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실형까지 살게 된 거지. 이거 변호사로서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해?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의료법상 의료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영구히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 재심을 통해서 복권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맞아. 보통 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실형 기간이 끝나고 또 그 이후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사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거든. 이 사건에서 일단 수술 설명이 없었다는 건 설명 의무 위반이야. 환자가 자신의 몸에 수술을 받는 이상 어떠한 수술을 받는지를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거든. 맞아. 그래서 그냥 이런 수술 할 거예요 라고 알리는 수준이 아니라 자세하게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환자 동의 받는 것까지가 기본이자 의무거든. 결국 이 사건 이후에 속칭 신해철법이라는 것도 생기게 됐어.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겨두게 됐습니다. 중대한 의료사고의 경우에 환자 또는 유족이 의료 분쟁 조정을 신청하면 병원의 동의 없이도 이런 조정 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게 되거든. 결국 이제 피해자 보호에 좀 더 치중하는 법이 만들어진 거지. 그렇구나. 약간 그때부터 좀 환자한테 설명을 한다던가 동의서를 받는 의무가 좀 더 강조되기 시작한 것 같기도 해. 사실 이건 외과 얘기지만 우리 병원에서도 레이저 시술이 됐든 보톡스나 필러 같은 주사 시술이 됐든 어떤 기계로 하는지 어떤 약물로 하는지
그리고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지 정말 충분히 설명을 하거든. 아 맞아, 내가 병원 가보니까 동의서도 하나하나 받아놓더라고. 그래서 시술 후에 이상 반응 없는지 다음날 전화해서 확인도 하고, 또 불편한 점이 있다고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그걸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설명을 하기도 하지만, 불편감이 길어진다고 하면 꼭 다시 내원하시라고 하거든. 그래서 내원해서 필요한 처방도 하고 처치도 하고, 이런 식으로 시술이 이뤄진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주는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거든. 항상 신경을 쓰는 거지. 기본적인 루틴처럼 의료진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이걸 루틴처럼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아, 그럼 결국 기본적인 부분이 지켜지지 않으면 피해는 환자가 다 보는 거네. 아, 이 사건은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맞아. 그래서 이번 사건은 더 무겁게 다가오는 것 같아. 네, 오늘은 신해철 씨를 죽음까지 이르게 만든 의료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법적으로도 반복된 과실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똑똑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의료인의 기본, 환자에 대한 책임과 자세,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것 같아요. 저희는 다음 화에서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이번엔 여보가 해봐. 알았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